오늘의 주인공은 곰이지만 러시아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독일과 관련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유명한 것 중 곰도 있었나 싶죠? 그럼 32조짜리 곰에 대해 알아볼까요? 만약 내 상대성 이론이 맞는 것으로 입증되면 독일은 나를 독일인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프랑스는 내가 세계의 시민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일단 상대성 이론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간식부터 먹어야지. 현대 물리학의 중요 분야 중 하나인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정립했죠. 아인슈타인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아인슈타인이 독일인이라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은 물론 독일의 마지막 황제 빌헬름 2세, 소설가 에리히 캐스트너도 이 곰을 좋아했는데요. 곰의 정체는 바로 1920년 오늘 날짜에 설립한 하리보입니다. 하리보는 한스 리겔 시니어가 독일의 본 지역에 만든 회사로 자신의 이름 앞 철자와 본 지역의 철자를 합쳐 회사명을 만들었죠. 그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젤리곰을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1893년 4월 3일 독일 본에 있는 프리스도르프에서 하리보의 창립자 한스 리겔 시니어가 태어납니다. 한스의 아버지 피터는 건축가였는데요. 한스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한스에게 건축 도면 그리는 법을 가르쳤죠. 그 당시 한스는 본의 남동쪽 고데스베르크에 있는 클로우트겐 운트마이어 감초 공장에서 사탕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건축가가 되길 원했지만 5년 동안 사탕 공장에서 일한 한스는 아버지의 뜻과 달리 제과 일을 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1913년경 한스는 노이스의 사탕 공장에서 숙련공 과정을 시작했고 1년 정도 근무한 뒤 독일 오스나브리크에 있는 제과 공장으로 이직하여 제과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한스 또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4년간의 전쟁은 독일이 항복하며 끝나게 되고 한스는 전쟁 부상으로 약간의 청력을 상실한 채 본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한스는 멈추지 않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며 본인만의 제과 공장을 만들 꿈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1920년 12월 12일 본 케세니히에 있는 집 하나를 매입해 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세탁실에 자신만의 사탕 생산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이곳이 바로 하리보입니다. 그리고 1년 뒤 이곳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내가 하리보의 첫 직원이 됩니다. 한스는 사탕 만드는 일을 담당했고 아내인 게르트루드는 판매를 맡았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사탕이 잘 팔리지 않았는데요. 한스는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졌고 이때 생각해낸 게 바로 곰 모양 젤리입니다. 1800년대 독일 축제에서 인기를 끌었던 춤추는 곰을 떠올린 것인데요. 춤추는 곰에서 영감을 받아 젤라틴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사탕이 바로 탄즈베렌이었습니다. 탄즈베렌은 우리말로 춤추는 곰이라는 뜻인데요. 춤추는 곰 젤리는 대성공을 거두죠. 그때 당시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독일의 마지막 황제 빌헬름 2세는 탄즈베렌을 두고 공화국이 만든 최고의 제품이라고 극찬했죠. 하리보에서 출시한 제품들은 출시 족족 큰 인기를 얻었고 덕분에 넓은 땅을 매입하여 확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리보는 1930년에 160명이던 직원이 1933년에는 4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이때 하리보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그 슬로건은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든다입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전쟁이 나요. 진짜 힘들었겠죠?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요. 나치 독일이 거의 모든 공장에 탱크 제조를 의무화함에 따라 하리보의 사탕 제조에도 제동이 걸리고 심지어 원료 공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죠. 이 와중에 나치 독일이 연합국에 밀리면서 한스와 두 아들인 한스 주니어 그리고 폴은 연합국의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 갇히게 되며 결국 1945년 3월 31일 한스는 52살의 나이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게르트루드는 남편을 대신해 하리보의 경영을 맡게 되는데요. 400명에 달하던 직원 수는 30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다행히 본에 있던 생산 공장은 피해가 적어서 다시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46년 두 아들 한스 주니어와 폴이 수용소에서 풀려나 돌아오면서 어머니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해 배우며 인계받게 되죠. 첫째 아들 한스 주니어가 마케팅과 판매를 포함한 상업적 측면을 감독했고 막내 아들 폴이 제품 생산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리보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건데요. 전쟁 직후에는 원료 부족으로 생산 자체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점차 하리보의 사탕 생산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1950년에는 직원 수가 무려 1000명에 이를 정도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심지어 1957년에는 창립자 한스 리겔 시니어가 초등학교 졸업 후 입사했던 클로우트겐 운투마이어를 인수하는 등 주변 사탕 제조 회사들을 인수하며 회사를 키워갔죠. 그러던 1960년 하리보는 탄즈베렌의 차기작이자 하리보의 전설 골드베렌을 출시하는데요. 골드베렌은 탄즈베렌보다 더 귀여운 모양으로 디자인됐고 덕분에 하리보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죠. 이 시기 한스 주니어와 폴은 기존 슬로건인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든다에 문구를 한 줄 추가합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하리보의 타겟층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건데요. 이후 1967년 하리보 골드베렌은 독일 특허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상표로 인정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78년 골드베렌의 디자인은 또 한 번 변경되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길게 뻗어나왔던 곰의 네 발을 짧게 해 지금의 작고 세련된 모습을 갖추게 됐죠. 그렇게 골드베렌이 지금의 모습을 갖춰가는 사이 하리보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곳곳에 있는 사탕 제조 회사를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갔고 1982년엔 미국 상륙에 성공합니다. 1989년이 되면서 빨간 나비 넥타이를 맨 마스코트 골드베렌이 하리보 골드베렌의 포장에 디자인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 마스코트는 35년이 지나도록 계속 사용되고 있죠. 현재 하리보는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10개국, 16개의 공장에서 7천여 명의 직원들에 의해 1000여 종이 넘는 구미 젤리 제품이 생산되어 하루 평균 1억 개 이상의 젤리곰이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우물만 판다는 것, 바로 하리보가 젤리곰만 고집한 것이나 그에 앞서 한스 리겔 시니어가 사탕 제작을 고집한 것을 두고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파고 있는 그 우물에서 우물물이 확 터지길 바라면서 지금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이하늘이었습니다.